안녕하세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쇠망사 제28장 Destruction of Paganism, 이교의 파괴, 로마 종교의 최종 소멸편입니다. 1000년 넘게 로마 제국의 어떤 정신적 기둥이었던 고대 다신교 신앙 있잖아요. 이게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대에 와서 어떻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지 그 격동의 과정을 기본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자료를 보면요. 이게 단순한 종교정책 변화, 이걸 넘어서는 문제예요. 로마 문명의 근간을 이루던 어떤 세계관 자체가 아예 해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테오도시우스의 법령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로마의 종말을 가져왔는지, 기본의 그 날카로운 통찰과 함께 의미를 좀 파헤쳐보죠. 기본은 이걸 인류 정신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봤습니다. 그 뒷면에 숨겨진 복잡한 동기나 결과까지 파헤치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정말 기독교가 제국의 유일한 그리고 좀 배타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고대 다신교 신앙이나 문화, 심지어는 철학까지도 아주 체계적으로 때로는 좀 폭력적으로 해치되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때입니다. 기본은 특히 테오도시우스 황제 같은 강력한 통치자, 또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 주교 같은 정말 영향력 있는 성직자들의 역할에 주목하죠.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 열정이 정치적인 결단이랑 어떻게 딱 결합돼서 이교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렸는지, 때로는 그 과정에서 보이는 좀 광신적인 모습까지도 아주 냉철하게 포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교의 소멸은 단순히 신이 사라졌다, 이걸 넘어서 로마 문명 자체의 본질이 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로마의 심장부, 거기서 시작됐죠. 네, 바로 로마 원로원 공화정 때부터 제국의 영광과 쭉 함께 해온 곳이고 어떻게 보면 로마 정통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조차 고대 신들에 대한 숭배, 특히 로마 최고신 유피테르에 대한 공식적인 존경, 이게 폐지되는 순간이 온 거죠. 기본이 이 장면을 정말 극적으로 묘사해요. 맞아요. 기본 기록을 보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직접 원로원 회의장에 찾아가서 마치 연설가처럼 자,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이렇게 촉구했다는 거예요. 고대 종교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기독교를 받아들일 거냐. 이걸요, 수백 년 동안 로마의 운명을 지켜온 신들에 대한 믿음을 글쎄요, 인간의 투표로 결정하게 만든 거죠. 이 장면 자체가 벌써 전통의 권위가 얼마나 약해졌나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원로원 의원들 대부분은 이미 기독교로 개종했거나 아니면 황제의 그 강한 의지에 맞서기 좀 어려웠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의 기록에 따르면 여전히 이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소수의 의원들은 그냥 침묵하거나 마지못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황제의 의료는 너무 명백했고 반대한다는 건 곧 불이익을 의미했으니까요. 기본이 이 원로원의 결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피테르 숭배를 금지하는 원로원의 법령은 로마인들의 전반적인 동의로 비준되었다. 카피톨리움 훈덕의 화려함은 훼손되었고 외로이 남겨진 신전들은 폐허가 되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기본은 여기서 전반적인 동의로 비준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황제의 압력, 다수의 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굴복, 이게 깔려 있다는 걸 좀 암시하는 거죠. 화려함은 훼손되었다, 외로이 남겨진 신전들은 폐허가 되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에서는 과거의 영광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구나 하는 장엄하면서도 좀 비극적인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본의 문장은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깊은 감정적인 울림이나 도덕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승리의 재단 논쟁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요. 로마의 오랜 군사적 영광, 전통, 이걸 상징하는 재단을 원로원 회의장에서 없애려고 하니까 시마쿠스 같은 전통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지만 결국 암브로시우스 주교랑 황제의 의지를 꺾지 못했죠. 이게 단순하게 재단 하나 치우는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격렬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승리의 여신은
로마의 군사적 성공, 제국의 번영, 이걸 보증하는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덴을 없앤다는 건 로마의 그 영광스러운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결국 원로원의 항복은 단순히 정치적, 종교적 갈등 이걸 넘어서서 로마 귀족 사회의 어떤 정신적인 패배 선언 이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년 로마의 상징이었던 카피톨리움 안덕의 신정들이 버려지고 그 화려함이 빛을 잃어가는 모습, 이게 기본에게는 로마 쇠망의 아주 중요한 한 장면으로 기억됐을 겁니다. 로마시에서의 이런 상징적인 변화 이후에 이제 제국 전역에서 이교 신앙의 거점들이 막 차례로 무너져 내리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가장 충격적이고 좀 파괴적인 사건이라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세라피움 신전 파괴를 꼽을 수 있겠죠. 이곳은 그냥 종교시설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세라페움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부터 있었는데 이집트 전통 신앙이랑 그리스 문명이 합쳐진 세라피스 신을 모시는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전설적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일부 또는 분관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대 지식의 굉장히 중요한 보고였던 거죠. 기번은 이 파괴를 주도한 인물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테오필루스를 지목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정력적이고 야심만만한 인물이었는데 동시에 좀 파괴적이고 논쟁적인 행동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기번은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여러 역사가 기록을 참고했다고 하셨는데 네, 기본은 소크라테스, 스콜라스티쿠스, 소조메누스, 테오도레투스, 그리고 라틴 역사가 루피누스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막 교차 검증하면서 사건을 재구성해요. 특히 루피누스는 사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좀 중요한 증언자로 보고요. 기본 설명을 보면 테오필루스 주교가 황제의 칙령을 딱 등에 업고 이교 신상들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교도들이 철학자 올림피우스의 지휘 아래 세라페움 신전을 요새처럼 삼고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와, 상황이 정말 격화됐네요. 결국 어떻게 진압이 됐나요? 로마 당국이 개입해서 일단 일시적인 휴전이 선포됐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한테 어떻게 할지 지침을 구했어요. 황제의 답변은 아주 명료했습니다. 기독교 순교자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교도들의 저항 행위는 사면해주겠다. 하지만 우상 숭배의 원인인 세라페움 신전 자체는 완전히 파괴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온 거죠. 결국 황제의 군대가 동원됐고 저항은 그냥 무력화됐습니다. 그 거대한 세라피스 신상은 조각조각 부서졌고 신전 건물은 아주 철저하게 허물어졌죠. 그 과정에서 세라페움이랑 연결되어 있던 도서관의 책들, 장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나요? 네, 기본이 이 지점에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운명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합니다. 세라페움 파괴 과정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장서들이 같이 소실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거죠. 그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귀중한 도서관은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었다. 그리고 거의 20년 뒤 텅 빈 서가의 모습은 오로시우스의 후회와 분노를 자아냈다. 기본은 여기서 약탈당하거나 파괴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확히 어떻게 파괴됐는지 그 역사적 불확실성은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귀중한 도서관이 없어졌다는 걸 강조해요. 특히 20년 뒤에 오로시우스라는 역사가가 그 텅 빈 서가를 보면서 느꼈다는 후회와 분노, 이걸 언급하면서 이게 그냥 건물 파괴가 아니라 인류 지성사의 비극적인 손실이었다는 걸 감정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죠. 그의 서술은 역사적 사실 전달과 함께 어떤 문명사적인 평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언제 왜 완전히 파괴됐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지만 기본은 분명히 세라페움 파괴가 고대 지식과 문화유산 손실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군요. 이건 단순한 종교적 충돌을 넘어서 어떤 지적 유산에 대한 파괴 행위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좀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에게 세라페움 파괴는 이교 지성 또 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어떤 폭력적인 승리, 이걸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신상이 무너지고 건물이 파괴된 게 아니라 고대 세계의 지혜와 사상이 집약된 공간 자체가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건 당시 종교적 갈등이 얼마나 극단으로 치달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죠. 이렇게 옛 신들과 그들의 상징이 파괴된 자리에 기독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신앙 실천을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 새로운 형태의 신앙 실천이라는 게 바로 성인과 유물 숭배 말씀이시군요. 기본은 이 현상을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봤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기본은 이교의 신들, 영웅들이 사라진 그 빈자리를 기독교의 성인들, 순교자들이 아주 빠르게 메웠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그는 성인들의 유골, 그러니까 유물에 대한 숭배가 어떻게 당시 신앙에서 아주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묘사해요. 콘스탄티노플 같은 큰 도시는 제국의 권위를 높이려고 경쟁적으로 유명 성인들의 유해를 막 옮겨와서 화려한 교회에 안치했죠. 예를 들면 성 안드레아, 성 누가, 성 티모테오 유해가 아주 성대한 행렬과 함께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져서 사도교회에 봉헌됐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예언자 사무엘의 유해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왔다는 기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황제 아르카디우스가 직접 마중 나가고 사람들이 마치 살아있는 예언자를 대하듯 경배했다는 장면. 당시 유물 숭배의 열기가 어땠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기본은 이런 유물 운반 과정의 어떤 장엄함, 대중의 열광적인 반응 이런 걸 생생하게 묘사하면서도 그 이면에 깔린 미신적인 요소를 놓치지 않아요. 그는 이런 현상이 민중의 신앙심을 자극하고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이교의 다신숭배나 영웅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다른 형태의 미신을 낳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기본은 마니교도 타우스투스의 말을 인용해서 당시 카톨릭 교회의 관행을 비판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 자신의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거기도 하죠. 마니교도 파우스투스는 카톨릭 신자들이 우상숭배를 한다고 비난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교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신전, 아니 차라리 무덤을 짓고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값비싼 성물함에 안치된 죽은 자들의 재와 뼈를 숭배하고 축제와 희생제사로 그들을 기념하기 때문이다. 기본은 파우스투스의 비판을 직접 인용하면서 당시에도 이런 유물숭배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전, 아니 차라리 무덤이라는 표현은 성인 숭배가 사실상 죽은 자에 대한 숭배임을 꼬집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죠. 재와 뼈를 숭배하다 같은 구체적인 묘사는 당시 관행을 생생하게 전하면서도 기본이 동의하는 어떤 비판적인 어조, 즉 이게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와 유사하다는 시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기본인 비질란티우스라는 인물이 이런 유물 숭배나 야간 철야기도 같은 관행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당대의 저명한 교부인 히에로니무스에게 아주 격렬한 반박을 당하고 결국 그의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하죠. 심지어 위대한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마저도 성 스테파노의 유물과 관련된 수많은 기적들, 심지어 죽은 자의 부활까지 포함된 기적들을 아주 진지하게 증언했다고 지적해요. 그렇습니다. 기본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그런 위대한 지성조차도 시대의 흐름, 말하자면 기적의 시대에 휩쓸렸다는 걸 보여주면서 좀 씁쓸함을 감추지 않아요. 그는 당시에 기적이 너무 흔하게 보고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통찰합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 시대의 미신과 경신풍조 속에서는 기적이 더 이상 그 이름과 가치를 잃었다. 왜냐하면 기적은 이제 거의 자연의 평범하고 확립된 법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이성보다는 열정과 믿음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기본의 아주 중요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본은 이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원로원의 항복, 세라페움 파괴, 유물 숭배의 확산, 이걸 통해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걸 넘어서 뭔가 더 깊은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이 이교의 파괴라는 거대한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 뭘까요? 네, 기본은 역시 계몽주의 시대의 역사가답게 이 과정을 겉으로 보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성의 퇴보, 그리고 인간 정신의 어떤 속박, 이런 게 진행됐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물론 기본이 고대 이교를 너무 이상화했다 이런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그가 주목한 건 고대 세계가 가졌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철학적 다양성이나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신앙 체계가 그 자리를 좀 강압적으로 차지하는 과정, 바로 그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관용의 정신이 사라지고 배타성이 강화되는 과정에 대한 비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성인이나 유물 숭배, 기적 이야기의 범람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건 인간 정신이 어떻게 좀 비합리적인 믿음에 쉽게 매료되고 지배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기본에게 이교의 파괴는 단순히 종교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성적 수준이나 도덕적 건강성에도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어요. 그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관용과 이성이 어떻게 후퇴하고 때로는 광신이나 무지가 승리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어떤 경고와 성찰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분석은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인간 본성과 사회 변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신열의 힘과 이성의 역할 사이의 그 긴장감, 또 종교적인 변화가 사회와 문화 전반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 기본의 통찰은 2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워드 기본의 안내를 따라서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대, 로마 제국에서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교 신앙이 어떻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기독교가 유일 종교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살펴봤습니다. 로마 원로원의 상징적인 굴복, 알렉산드리아 세라페움의 비극적인 파괴,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성인과 유물 숭배의 열기까지. 이건 단순한 종교의 변화를 넘어서 서구 문명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격변의 중심에 섰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세상을 떠난 해가 서기 395년인데요. 바로 그 해의 로마 제국은 그의 두 아들 동방의 아르카디우스와 서방의 호노리우스에게 영구히 분할됩니다. 공교롭게도 로마의 정신적 통일성, 이교의 소멸, 그리고 정치적 통일성, 제국의 분할이 거의 동시에 막을 내린 셈이죠. 기본은 이어지는 29장에서 바로 이 분열된 제국과 그 이후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본격적인 쇠망의 시대를 다루게 됩니다. 이교의 파괴는 로마 쇠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국면의 시작이었던 셈이죠. 기본이 그의 방대한 저작을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듯이 역사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신앙과 이성, 관용과 배타성, 문명의 흥망성쇠라는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탐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중요한 영감을 줍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함께 살펴본 이교의 소멸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어떤 생각들을 떠올리셨나요? 과거의 신들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믿음과 가치관이 들어서는 과정,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 정신의 다양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각자 마음속에 자신만의 질문을 품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메아리,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